제 인생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평소에 자기계발이나 에세이 종류의 책들만 읽거든요. 저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좀 제가 와닿은 문장이나 오래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을 이렇게 노트에 메모하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책을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봐요. 이 노트 자체가 나한테 제일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책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할 인생책은 믿음의 마법, 레버리지,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얼마나 여기서 내가 감명받은 문장이 많은지 인덱스를 이렇게나 많이 했어요. 이 책의 저자 마리 폴레오는 단지 믿음만으로 인생의 많은 일들이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 속에서 창업 준비할 때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 창업을 준비할 때라서 약간 불안함과 모호함 그런 것도 당연히 있었고 이 책이 실행에 큰 원동력이 됐고요.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포기의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요. 뭔가 주저하고 있거나 미루거나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고 계신다면 이 책을 완독하고 나면 신념이 바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와닿고 개소리 같은 핑계를 싹 날려버릴 방법, 행동하고 싶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 거북해지거나 불편해지고 싶지 않은 거다. 그저 급성으로 삼을 만큼 간절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다. 당신 삶에 대한 책임은 100% 당신에게 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낼 거냐의 문제다. 이 책이 왜 실행력을 더 높여줄 수밖에 없냐면 중간중간 이렇게 챕터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가 질문하는 거를 노트나 종이에 이렇게 바로바로 답해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다 썼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크게 두려운 게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멈추지 않는 한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상관없다. 한문 이게 이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장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저한테 와닿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말이고 위로와 공감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것에 신경 쓸수록 그만큼의 주도권을 내주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게 사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뭐든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휘둘려 당신의 하루를 망칠 필요는 없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 문장은 진짜 자존감까지 세워주는? 애초에 그 사람이랑 나랑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단지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함께 그런 이제 신념이나 믿음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알려주고 있고 이 책은 삶의 원동력이 필요한 사람, 어떤 새로운 변화와 자극을 원하는 사람,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 분들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건데 제가 원래 검은색 표지의 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표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전 남자친구분과 이제 서로 보고 싶은 책 교환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교환을 해서 없어요. 언젠가 꼭 할 것이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담하건대 좋은 타이밍은 없다.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서울 뿐이다. 행동하지 않음에 따르는 비용을 측정하고 가장 두려운 실수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낮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습관을 길러라. 바로 실천이다. 단순한 사실 한 가지만 깨달으면 인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우리보다 별로 똑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바꾸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어 타인이 좀 더 지혜롭고 편하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다시는 세상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신과 나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다. 진짜 인생이 사는 게 별게 없다?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가 이제 아주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할 것도 없다는 얘기. 아놀드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처음 할리우드에 발을 들여놨을 때 제작자들은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좀 체구가 작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이 각광받던 시대였는데 110kg나 되는 아놀드는 거인? 근데 아놀드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어. 그리고 그 오디션 한번 보지 않았어요. 아놀드가 하는 말이 나는 경쟁하러 나온 게 아니다. 이기러 나온 거다. 그래서 굳이 경쟁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누군가 나를 발견해줄 때를 기다렸다.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처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제작자들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속 머물면서 이제 팝콘이나 먹으면서 그냥 기다릴 뿐이다. 사람들이 그런 거에 점점 식상해지면서 아놀드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식당에서 어떤 감독과 이제 계약하는 데 성공하고요. 출연료는 공짜. 대신에 이익이 나면 러닝 개런티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가 바로 트윈스고요. 이 트윈스가 아놀드에게 3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줬다고 해요. 남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은 거, 그리고 본인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버틴 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만났던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성공하려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스크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것은 인생을 바꿀 만한 잠재력, 다양한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어떤 리스크를 선택할 것인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가능성을 선택할 것인지, 더 큰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거절을 잘 못하는 거절을 한다고 해서 죄책감이 들 수는 있지만 죄책감을 가지는 것도 특권이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보다 무엇을 거절할 것인지를 알 때 생겨난다는 것이다.
원치 않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이다. 이거는 진짜 유튜브 하는 저로서 너무너무 공감 100% 되는 내용인데, 마리아는 특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무능한 상대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나와의 미팅에 10분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 일방적으로 형편없는 제안을 해오는 사람, 직접 전화를 걸어 논의해야 할 사안을 이메일로 대체하는 사람, 무작정 자신을 설득해주길 바라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정중하게 대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죄책감을 갖는 게 더 낫다.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요청, 오퍼를 받아들이면 그 대가로 내 품질을 희생해야 한다. 내 시간. 품질만큼은 언제나 인생에서 사수해야 할 가치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어떤 제안이나 뭐 문의 이런 거 되게 많이 받는데 아마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 거절은 잘합니다. 예의 없다고 생각되거나 성의 없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조금 무리한 요구? 그런 거 전 다 거절. 아니면 다 씹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예의, 매너조차 갖추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자들의 습관, 생각, 마음가짐 등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이 책을 읽다 보면 뭔가 분명 성공으로 가는 팁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마음에 드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 이것도 유명해서 이것도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책은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 책입니다. 인생의 한정적인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고요. 경제 용어로 따지면 타인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빚을 이용한 투자를 말하는데요. 이 영향력으로 대출이 아닌 사람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레버리지를 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여한 노예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게 이제 직장인, 회사원분들, 어디인가에 소속돼서 타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타인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레버리지 하고 있는 사람들, 뭐 자영업자 사장님, 회사 사장님, 기업 어떤 회사의 대표,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정부한테 레버리지 당하는 사람은 공무원들이겠죠. 자영업자분들도 사실은 허울만 자영업자고 실상은 스스로에게 고용된 노동자이자 자신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마치 사회가 억지로 좁은 공간에 가둬놓은 좀비들처럼. 만일 당신이 3년에서 5년마다 승진을 하고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급여를 받기 위해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만족을 미루고 있다면, 연봉이 4,500만 원 인상되는데 30년이 걸린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익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정부 시스템에 당신의 미래를 의존한다면 이 또한 삶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제는 고용주, 사회, 외부적인 기대가 만들어낸 노동시간이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당신 자신만의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가를 예로 들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경우 비용 낭비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 낭비는 막을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일을 직접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레버리지는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닌 시간과 자유를 지키며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핵심이 어쨌든 그거예요. 어떤 생산수단, 시스템에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 사람과 시스템에 의해서 일이 운영되게 하고 운영해서 나는 빠지기. 본인의 가치가 제일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파레토 법칙 많이 아시죠? 그 얘기가 또 안 나올 수 없는데, 명심하라.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당신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유예하지 말라는, 행복을 유예하지 말라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전체 수입의 20%를 버는데 전체 시간의 80%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삶의 의지마저 고갈될 것이다. 20%의 이익을 위해 돈의 80%를 낭비하지 마라. 20%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의 80%를 낭비하지 마라. 20%의 완성을 위해 비효율적인 80%의 작업을 수행하지 마라. 80%의 시간 동안 중요한 20%의 일을 하라. 고객의 20%가 수익의 80%를 창출한다. 개인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외주를 맡겨야지, 억지로 그 일을 붙잡고 있느라 시간을 쓰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나중을 위해 행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하루하루를 즐기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고양된 삶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늘 대표가 추천하는 책 3권을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이 책들을 기본적으로 2번 이상씩은 다 완독했고요. 이 3책 모두 저한테 큰 영향력을 줬고 평생 가져가고 싶은 책입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들도 책 많이 틈나는 대로 많이 보시고요. 삶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